네, 미국 증시 마감 동향과 주요 뉴스들 살펴보는 클로징벨 나우 시간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18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채 문을 닫았습니다. 유통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지만 여러 불안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3대 지수는 다만 엇갈린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에 3,395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했고 마감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최고치를 두고 플러팅, 간을 보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월가에서는 이제 강세장의 시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역시 이날 기술주 강세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유통기업들의 실적을 자세히 짚어보면 월마트와 건축자재 업체 홈디포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월마트의 이커머스 매출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는데요. 홈디포 역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택 개조와 수리 등의 소비가 늘어나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다소 이런 실적과는 다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지표도 양호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보다 22% 넘게 늘어나서 149만 6천 채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수치였지만 증시에 뚜렷한 동력을 제공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날 장은 초반에는 좋았지만 여러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 주춤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화웨이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된 제재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차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당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로 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를 해서 양국의 무역 관계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죠. 이 백악관과 민주당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이전보다 또 규모가 줄어든 부양책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일부 지원책만 포함된 이 부양책에라도 우선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전체 부양책 규모가 줄어든다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막판에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0.24% 떨어져서 27,778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0.73% 올랐고 기술주 강세 힘입어서 11,210선 터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이날 가장 큰 이슈가 됐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물론 장중에 3,395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지만 3,389선에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일단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라는 그런 기록을 세우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좀 이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초반의 분위기는 일단 좀 괜찮았죠.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등의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소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펼쳐지면서 선물지수부터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출발했던 S&P 500 지수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 반쯤에 장중 저점을 찍는 좀 구간이 나왔는데요. 근데 해당 구간대에 월마트를 비롯해서 어떤 경기 소비재 섹터 전반에서 동일한 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수 자체가 하락 반전한 것은 결국 소비 관련주의 스팀이 꺼졌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하지만은 후반부에 아마존이 특히 좀 상승폭을 대폭 좀 확대를 했고 넷플릭스라든지 알파벳 그리고 애플 등 즉 지금까지 랠리를 좀 이끌어온 메가캡들의 중심으로 결국은 S&P 500 지수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날 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날 S&P 500 지수가 장중에 3,395선을 터치를 하면서 2월 19일에 기록했던 3,393.52 종전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3,389선을 기록을 하면서 3,386.15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고점 달성 후에 미국 증시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상당히 좀 고통을 받았었죠. 33일 후인 3월 23일이었죠. 34%까지도 낙폭을 확대한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약 한 150일 만에 신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좀 기염을 토했는데요. 몇 가지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FRA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1982년에 석 달, 그리고 1990년도에 넉 달 이후에 최단 기간 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달성한 그런 기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3월 23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00거래일째라고 하는데요. BTIG라는 IB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 사상 최대 랠리를 그 구간에서 기록한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50% 이상 상승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이 2월 19일에서 3월 23일간에 34%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은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빠졌던 그런 기록이 될 텐데요. 근데 이것이 또 1929년 이후에 가장 짧은 약세장이었다고 합니다. 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33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 좀 불균형한 랠리가 이어진 것도 사실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2월 19일 이후에 기술주가 12% 상승을 했고 경기 소비재주가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좀 반등을 이끌어왔는데요. 여기에 또 개별 종목별로 좀 본다면은 아마존의 주가가 46%나 상승을 했고 애플이 42% 그리고 넷플릭스도 25%나 상승하는 등 오늘과 같이 메가캡이 주도하는 그런 반등 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산업재 업종은 마이너스 8%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은행주도 28% 하락 그리고 에너지주도 31%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증시로 보더라도 좀 불균형이 나타났던 코로나19 이후에 좀 반등 랠리가 되겠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거의 모두 좀 만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장혜진 앵커가 준비한 뉴스 다음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부양책 합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채 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이전에 제안했던 규모보다 더 줄어든 그런 부양책 법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앞서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를 했었고요. 민주당은 반면에 3조 달러 규모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를 하면 이미 적은 규모인데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겁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새로운 부양책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방안과 새로운 급여 보호 프로그램 100억 달러의 연방 우체국 지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당의 갈등은 최근 대선 우편 투표를 둘러싸고 더욱 고조가 되는 상태인데요. 민주당에서 공화당 측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 연방 우체국 지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를 막는 법안을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에서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더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새로운 움직임이 부양책 관련 교착 상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석 팀장님이 선택한 종목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선택한 종목 뉴스는 바로 보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날에 이 2차로 직원들에 대한 이 바이아웃, 희망퇴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17일 월요일 늦게 좀 전해졌던 보잉의 이 제안서에 따르면요. 2차 희망퇴직을 포함한 추가 감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사측의 좀 의도가 나타났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이었죠. 2020년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당초 계획, 그러니까 직원 총 한 16만 명 정도에서 10% 정도를 감원한다는 계획 대비해서 더 많은 19,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희망퇴직자를 받는 것을 좀 포함을 한다면 직원 감축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세부 사항은 8월 24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이 팬데믹에서 회복 기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객들도 계속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안의 배경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잉에 대한 상황 그리고 항공 업황에 대한 상황은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장혜진 앵커가 선택한 조목 뉴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시장 초반 상승을 주도했던 소식이죠. 유통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월마트가 지난 2분기에 이커머스 판매 급증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56달러로 컨센서스인 1.25달러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도 9% 넘게 증가를 해서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개장 전에 이 소식에 힘입어서 5%대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한 월마트죠. 하지만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마감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0.6%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월마트 2분기 이커머스 매출은 97%나 증가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으로 마트를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송을 받으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부양책에 있었죠. 이 사람들이 부양책에 따라서 지급된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 역시 늘어났다라는 평가인데요.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 추가 부양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 2분기 부양책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새로운 추가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월마트는 지난 1분기에 제시했던 전망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소비자 신뢰도 또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CNBC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짐 크레머는 신규 부양책 없이는 월마트가 앞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부양책 부재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월마트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외신 소식들 최인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